국민평이라 줄임말이죠. 예, 국민평형이라는 뜻이고요. 예, 전용 84제곱미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기름 뉴타운 9단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가격 10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흐름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평수의 가격이 지금 기름 뉴타운 9단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입니다. 2019년 7월 24일에 7층이 7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9월 1일 15층이 12억 9천5백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2023년, 2022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최하까지 떨어진 게 2023년 2월 18일인데요. 그때는 9억 4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10억 9천이 됐다는 뜻이죠. 10층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름 뉴타운 9단지는 강북이에요. 강북 집값이 이게 일반적으로 강남 집값보다는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억을 넘어섰다? 이 말은요.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아니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아니 강북에도 이제 국평이라고 이야기하는 84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을 넘어섰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아니 작년 10월부터 올 2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집 살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아졌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정부가 규제 하나를 하면서 그만큼 쭉쭉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름 뉴타운 9단지만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뉴타운 7단지 전용 114제곱미터는요. 최근에 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2021년 10월이면 14억 5천만 원으로 신고점이었거든요. 지금 고점에 임박했어요. 임박. 고점 가까이 왔습니다. 114제곱미터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고점에 완전히 임박했다는 뜻이고요. 이미 호가는 고점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뉴타운 4단지 이게 기본적으로 한때 11억 5천만 원까지 가서 신고가를 기록했던 거 102제곱미터거든요. 9억 4천만까지 하락했는데 지난달에 거래된 내용을 보면 10억 4,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호가가 지금 11억 5천만 원이라는 신고가 전 고점을 지금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이거 봐라. 집값이 폭등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주택 분양 실적 추이를 보면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작년 대비해서 43%나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28만 7,600가구가 지금 분양이 성인이 났다면 올해는 6만 6,50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입니다.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고요. 착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 실적도 54.1%나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시장에서는요. 지금 거래량도 뭐 역대 평균치 6,040건 서울 기준입니다. 예, 6,040건을 도달하지 않았지만 벌써 8월에 3,765건이 되면서 지금까지 7월에 3,590건을 넘어섰고요. 이대로면 6월에 3,847건에 당연히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장에 거래량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거래량도.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이거 봐라. 이렇게까지 올라가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지표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지표.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2020년 6월 17일에 83,658가구가 8건이 매물이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매물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9월 17일에는 44,677건으로 떨어졌고요. 2021년 9월에는요. 뭐 39,385건입니다. 1월에도 39,851건이고 이때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매물을 안 내놓는 거죠. 다 걷어들인 거죠. 2022년 들어서서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2022년 1월 말입니다. 46,432건이 들어왔고요. 3월에도 51,537건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49,198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 올라가죠. 당장 9월 15일에 74,788건이에요. 매물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매물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거래량은 늘어나겠지만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매물이 늘어날까요? 뭐 이자 폭탄에 대한 두려움, 연끌족들이 집을 내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말입니다. 지금이 집을 팔 수 있는 적기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팔자 하면서 내놓는 사람도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제가 평소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여기다 대비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고점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물이 많다.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말입니다. 이게 집값이 다시 떨어질 징조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22년 3월에 보면 51,537건까지 매물이 늘어나기도 하다가 집값이 실제로 많이 떨어졌던 10월, 11월, 12월 그 기준을 보면 1월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1월이 49,158건이에요. 생각보다가 매물이 많이 안 늘어났다는 것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꼭 이게 떨어진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요. 국평도 10억까지 올랐으니까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시장의 대세고요. 그러나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와 지금이 고점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된다는 어떤 매매 심리가 저는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점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에 대한 것은요. 고점으로 향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말입니다. 떨어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 같은 시기에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금이 고점이니까 팔아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중에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270만 원을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 일반적인 시장 원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 집을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장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올립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변화무쌍하거든요. 요즘 주택시장을 보면 모두들 지금 뭐 연초나 작년 연말에 사야 되는 것 아니었어. 제가 그 말씀은 계속 드렸습니다.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정중동, 급하게 서둘지는 말라. 그 말씀은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